자, 이러한 그 제어기 설계 철학을 활용해 가지고 어, 한번 그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드론 역시 제어에 관련된 문제고요. PID 제어기 설계를 하는데 이제 드론 호버링을 위해서 PID 제어기 설계를 하는데 구체적인 그 설계 요구 사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상 상태의 오차는 0.1m보다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노이즈에 대한 그 감쇄비는 마이너스 40데시벨보다 좀 작게 해달라. 그러니까 100배 이상으로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노이즈 프리퀀시는 10 레디안 퍼 세크 이상으로 해라. 이게 지금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 레디안 퍼 세크 이상으로 오는 신호들은 전부 다 노이즈라고, 일단 잡음이라고 간주를 하라는 거죠. 그러한 잡음들에 대한 감쇄비는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G가 주어져 있는데, 이 G가, 그러니까 이게 S의 제곱분의 1입니다. S의 제곱분의 1 보대 플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은 마이너스 2승 주파수에 대한 초기 S의 제곱분의 1 그 크기, GJ 오메가의 크기는 10의 4승으로 주어집니다. 80데시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이렇게 쭉 떨어지 마이너스 40데시벨이겠네요. 왜냐면 S의 제곱이니까. S분의 1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0데시벨, 마이너스 20데시벨이 합쳐져 가지고 마이너스 40데시벨 퍼 데케이드의 기울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 두 개가 있는데 이 박스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박스 A고 이게 박스 B가 되겠습니다. 그 박스 A가 이렇게 있는데 박스 A는 지금 그 여기가 지금 10의 0승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1 이게 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0데시벨 라인이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박스 이 위에 0데시벨 위에 있는 이 박스가 곧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보셨던 이 박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0데시벨이니까 0데시벨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이 박스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높이가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은 높이가 지금 10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 10이냐면은 정상 상태 오차가 0.1로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0.1의 역수가 10이니까 10으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10. 그래서 이 LS 지금 이제 G만 보고 있는데 LS 그래프가 이 박스를 피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자는 거죠. 즉 이 박스보다는 높은 그런 값을 가져라, 큰 값을 가져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쪽은 뭐냐? 이쪽은 지금 이쪽 박스는 노이즈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의 시작하는 주파수가 10입니다. 10. 그래서 이게 10이니까 이 노이즈의 주파수가 이제 1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의 시작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0보다는 이게 작아야 된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마이너스 4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 0데시벨 라인에서 마이너스 40데시벨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40입니다. 10 마이너스 2승이 마이너스 40데시벨이기 때문에 박스가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LS를 설계를 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끝났냐면 10의 0승 1에서 끝났는데 뭐 이것은 조금 좀 나름 이렇게 유두리가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10의 0승까지를 우리가 저주파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 이 BW, 이 밴드 위드스라 그래가지고요. 대역폭 주파수가 있는데, 이 대역폭 주파수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오메가 C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오메가 C는 이 LJ 오메가의 크기, 이 보데플랫의 이 크기 그래프가 이 1을 지날 때, 0dB를 지날 때의 주파수를 오메가 C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이 BW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3dB를 지나는 그런 주파수, 그때의 주파수를 우리가 오메가 BW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dB하고 0하고 이제 거의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오메가 BW가 곧 뭐 오메가 C, 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랑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어공학에서 쓰는 그런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만 두시고 뭐 문학계에서 크게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초의 G, 그러니까 S의 제곱분의 1에 대한 그래프는 이거였고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 이게 통과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안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는 그런 그래프로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미세하게 지금 이 꼭지점을 이제 통과하고 있고, 여기도 좀 이렇게 어떤 갭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도 좀 이게 아예 그냥 이건 좀 피해 갔으면 좋겠고, 그런 그래프를 PID 제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ID 제어, 첫 번째 P 제어를 하는데, P 제어 KP 값이 1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KP가 1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요, 이게 S의 제곱분의 1이고, 이게 1인 거죠. P 제어니까요. 그러니까 1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루프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L입니다. L은 단순히 이 G하고 D를 곱한 거거든요. 그죠? G하고 D를 곱한 값. 그것은 똑같이 S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G가 S의 제곱분의 1이고 D가 1이니까 곱하면 S의 제곱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 L, 이 루프 게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P 제어만 해가지고는 드론이 동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P 제어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보데 플랫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보냐면은 KP를 이제 이게 1일 때고요. KP를 10으로 바꿔봅니다. 10배를 증가해 보는 거죠. P 게인을 1을 쓰는 게 아니고 10을 쓰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데 플랫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지금 이 그래프였는데 이게 S의 제곱분의 1 그래프였는데 10을 곱했더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얼마만큼 올라간 걸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이 그래프 있죠.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20dB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0이 20dB 아닙니까? 그래서 이 P게인의 역할이 뭐냐면은 원래 이런 상황이었죠. S의 제곱분의 1, 물론 GJ 오메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GJ 오메가 집어넣어가지고 크기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10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10을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10을 곱해가지고 이제 보데 플랫을 그린 건데 보데 플랫의 이제 특징은 이 곱하기가 덧셈으로 변하는 거죠. 로그를 취하면은 여기다가 20로그 10 이렇게 그래서 이 곱하기에다가 이 로그를 취하면은 이게 덧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의 제곱분의 1의 크기 이 데시벨과 그 다음에 이 10을 데시벨로 바꾸니까 20데시벨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그래프에다가 정확하게 20데시벨만큼 더해진, 즉 Y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얻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20만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는 가까스로 지금 이 박스를 피해 갔는데 문제는 이 하이 프리퀀시, 이 고주파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통과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P 제어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D 제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D 제어. 사실은 D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P하고 같이 써서 이렇게 PD 제어 혹은 PI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D 제어가 보데플랫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D 제어만 한번 그려봤습니다. D 제어라는 것은 뭐냐면요, D 제어가 하는 일,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역시 S의 제곱분의 1이었는데 이게 G였는데, D는 뭐였냐면은 S잖아요. S가 D입니다. S가 미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거 이제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S의 제곱분의 1 그래프는 S의 제곱분의 1 그래프는 이 그래프였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0dB per decade였고요. 근데 미분기를 곱하면은 이게 제곱이 1승이 되면서 S분의 1 그래프가 됐고, S분의 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 마이너스 20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완전히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지금. 마이너스 40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나마 지금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 영역에서의 요구 조건은 좀 만족을 시켰는데, 이 미분기를 쓰게 되면은, 저주파에서도 값이 낮아졌고, 고주파에서도 값이 이렇게, 이게 올라가면서, 여기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지금 박스 A, B를 모두 다 통과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제어만 이렇게 딱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제어입니다. 만약에 아이제어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제어는 S의 제곱분의 1 그래프에다가 뭘 더 곱한 거냐면은, 아이제어니까 I는 S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S의 제곱분의 1이 S분의 1을 만나서 S의 3승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S의 3승분의 1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줄어들던 그래프가 마이너스 60dB per decade로 더 급하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좀 보시면은, 아이제어는 저주파에서 값을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이렇게 더 크게 만들고, 저주파에서는 더 작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퍼포먼스 관점에서, 그죠? 저주파에서는 L 값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주파에서는 L 값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 그 퍼포먼스 관점에서 아이제어는 정말 아주 최고로 좋은 그런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D제어는 어떻습니까? 퍼포먼스 관점에서 저주파에서는 값을 이렇게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에서는 오히려 값을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좋지가 않다.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아이제로 돌아오면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가까스로 지금 박스 B를 지나쳐 갔는데, 지금 이게 더 작아지면서 확실하게 지금 그 고주파 영역에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요. 노이즈 필터링을. 하지만은 이쪽 이 저주파 영역, 커맨드 팔로잉하고 디스터번스 리젝션 같은 것을 보시면은 상황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좋아졌지만 약간 좀 아직 그래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아이제어의 개인값이 1이란 말이에요. 아이제어 개인값이 1이 아니라 10으로 한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I의 그 개인값 KI 값을 10으로 만들었더니 역시 정확하게 여기서 20dB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개인값을 10배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효과는 그래프를 Y축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20dB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dB 올리니까 지금 이렇게 쫙 됐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박스 A하고 박스 B 이 둘 다 지금 이렇게 그 모서리를 이렇게 통과하는 굉장히 어떤 좋은 상황으로 지금 아이제어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퍼포먼스 관점에서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면은 이제 제어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DS는 다름 아닌 S분의 10, G는 S의 제곱분의 1이고, D는 S분의 10 이러면은 뭔가 제어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퍼포먼스만 언제나 보는 게 아니고 다시 스테빌리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CL 시스템의 폴들이 다 LHP에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P하고 D를 제외하고 I 제어만 이렇게 S분의 10으로 했다 그러면은 스테빌리티가 완전히 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한번 보실까요? 원래는 이게 S의 제곱분의 1이었고요. D에다가 이렇게 S분의 10이라는 적분제어기를 이렇게 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금 이게 D를 이렇게 적분제어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폴이 어떻게 됩니까? 폴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1 더하기 LS는 0. 그죠?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그 S가 CL 폴인데 L이 뭐냐면은 지금 S의 제곱분의 1하고 S분의 10을 곱한 거니까 S의 3승분의 10이 됐습니다. 그러면 S의 3승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죠. 예. 그럼 S의 3승은 마이너스 10 이걸 만족시키는 S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따져보시면은 알 겁니다. 이 폴들이 LHP에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LHP에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Y가 R로 딱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폴이 LHP에 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어기 설계를 끝내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PI 제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하고 I 이제 D가 지금 없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P하고 I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은 자 원래는 S의 제곱분에 뭐 1이 있었고요. 이게 G였고 여기에 뭘 곱하는 거냐면은 PI는 KP하고 S분의 KI를 곱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PI 제어입니다. 이게 G고요. GS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S의 제곱분의 1이 있었고 밑에는 S분의 KPS 더하기 KI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KP가 이렇게 1이고 KI가 10이다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S분의 S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예. S 더하기 10.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S의 3승분의 1 아까 이 적분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묶어버리고 S의 3승분의 1에다가 S 더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죠. S의 3승분의 10 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파란색 그래프 지금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변하게 됐는데 어쨌든 원래 이 파란색 그래프가 S의 3승분의 10 그래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10분의 S 더하기 2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I 제어는 GS에다가 PI 제어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이 되는 거고요. S의 3승분의 10, 그러니까 S분의 10, 그 인테그레이터에다가 10이라는 적분 상수를 곱한 거, 그 그래프에다가 10분의 S 더하기 2를 곱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드느냐? 여러분 10분의 S 더하기 1은 뭐였습니까? 10분의 S 더하기 1은 제로 그래프였습니다. 제로를 오메가는 10에다가 집어넣는 이게 제로는 마이너스 10에 있지만은 실제 이것에 대응되는 보데 플랫은 오메가가 10일 때 그죠? 오메가가 10까지는 계속 0데시벨로 가다가 그죠? 오메가가 10 이상이 되면은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그 그래프하고 기존의 이 그래프하고 합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10은 지금 여기입니다. 오메가가 10은 여기고요. 오메가 10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메가가 10 전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예.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오다가 오메가가 10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만큼의 기울기를 얻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20데시벨 퍼 데케이드를 얻으니까
원래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0데시벨이었습니다. 그죠? S의 3승이니까 S분의 1이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0데시벨 포 데케이드로 감소하던 것이 이 제로를 하나 만나가지고 플러스 20데시벨 포 데케이드를 얻어서 마이너스 40데시벨 포 데케이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너무나 과도한 감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요, 너무 과대한 감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제로를 하나 써가지고 혹은 이렇게 pi 제어를 써서 이 고주파의 이 감소율을 조금 이렇게 덜 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언제나 좋습니다. 노이즈의 경우에는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 상황에서는 S의 3승분의 이게 S의 제곱분의 1에다가 S분의 10을 곱해가지고 즉 S의 3승분의 10 이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S의 3승분의 10은 CL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모든 폴들이 LHP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P제어라든지 D제어를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도 달성을 하면서 스테빌리티도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테빌리티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고, 그죠? 어느 정도는 원래 기존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 박스에 안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은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살짝 들어갔죠. 여기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만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PI 제어는 여러분이 LHP에 폴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은 이것도 아직까지는 스테빌리티가 만족이 안 되는 상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PID 제어를 합니다. PID 제어. 자, 이 PID 제어가 보데 플랫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PID 제어는 KP, KDS 더하기 S분의 KI 요 세 개의 합이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분의 KP의 S의 제곱, KD의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KD의 S의 제곱, 그 다음에 KPS 더하기 K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기가 하나 있고요. 적분기가 하나가 있고 그 적분기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이걸 곱한 겁니다. KDS의 제곱 더하기 KPS 더하기 KI 2차식 2차 전달함수 이것을 곱한 거죠. 그죠? 그 2차 이 전달함수에 대한 이제 보데 플랫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의 전달함수가 기존에 이 S의 3승분의 10 그래프를 바꿀 거거든요. 근데 지금 PI 경우에는 제로 하나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는 10에서 기울기가 바뀌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지금은 2차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2차 시스템에 대응되는 보데 플랫 그것만큼 바뀔 거라는 거죠. 자, 2차 시스템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S의 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 분의 오메가 n 제곱이라는 이 표준 2차 전달함수의 보데 플랫은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n까지는 이렇게 0으로 가다가 오메가 n부터는 마이너스 40데시벨 포 데케이드로 떨어지는 거였고요. 특히 제타 값에 따라서 봉우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곱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걸 곱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것의 역수를 곱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표준 함수인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보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은 이게 오메가 n 제곱분의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메가 n 제곱분의 이거니까 오메가 n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오메가 n 제곱분의 1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n 분의 2 제타 s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쓰면은요. 이걸 S분의 KI 저기 S분의 10으로 이렇게 하고요. KD를 KI로 이렇게 나눈 거 이게 S의 제곱 그 다음에 KP를 KI로 나눈 거 S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원래의 그래프가 원래 지금 우리가 이만큼 쓴 거잖아요. S분의 10이라는 적분 제어를 한 겁니다. S분의 10이라는 적분 제어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였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얻은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였습니다. 이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냐면은 지금 이걸 곱해가지고 보데 플롯을 이제 바꿔줄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 이것은 지금 이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거가 지금 이거고 어찌 보면 지금 오메가 n 제곱분의 1이 ki분의 kd고 오메가 n분의 2제타가 지금 ki분의 k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메가 n이 뭔지를 알고 제타가 뭔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바로 KD하고 KP 값을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KI 값은 지금 10으로 지금 이미 돼 있고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전달함수는 이것의 역수였었고요. 이것의 전달함수는 이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것의 역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전달함수의 보데 플롯은 이건데 이것의 역수의 보데 플롯은 어떻게 될까요? 역수는 우리가 S분의 1의 그 보데 플롯을 그리고 나서 S의 보데 플롯은 바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S는 S분의 1의 역수였기 때문에 역수 그래프는 어떻게 얻어졌었냐면은 그 0데시벨 축 지금 이 0데시벨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윗부분을 아래로 보내고 아랫부분을 위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거울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0데시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오메가 n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오메가 n까지는 거의 0으로 가다가 오메가 n 주변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또 기울기가 중요하죠. 이 기울기가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글씨가 안 써지는데 이게 기울기가 40 데시벨 퍼 데케이드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0 데시벨 퍼 데케이드였죠. 그래서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40데시벨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역수가 됐으니까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이렇게 40데시벨씩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지금 이 전달함수, 이 2차 S에 관한 2차 방식의 보데 플롯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것에 더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 더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볼록하게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다가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다가 이 10, 오메가가 10이 되면은 이 10 주변에서 이렇게 볼록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60데시벨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60데시벨이니까 만약에 이 효과를 고려하면은요. 바로 이 효과를 고려하면은 여기는 플러스 40데시벨로 이렇게 증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0하고 40이 더해지면은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그래프가 쭉 내려오다가 지금 제가 이제 오메가 n을 10이라고 세팅할 겁니다. 오메가 n을 10이라고 세팅하고 제타를 뭐 이를테면 0.1이라고 세팅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오메가 n, 이 10 주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이것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걸 따라가진 않고요. 이게 마이너스 60dB이 아닌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메가 n을 10이라고 세팅하고요. 여기서 오메가 n은 뭐 고위진동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제어기를 설계하는 어떤 설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을 10, 제타를 0.1로 세팅을 하면은 이 그래프가 그죠? 오메가 n 10 주변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지고 그 이후로는 40dB로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볼록한 정도가 바로 이 0.1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0.1이 아니라 0.8, 0.9, 1 이렇게 제타 값을 크게 하면은 이렇게 볼록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원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딱 그 모서리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아래로 볼록했다 가면은 이 박스 안에 완전히 안 들어가겠죠. 확실하게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타를 0.1, 설계 변수를 0.1로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0.1하고 10 이렇게 대입을 이렇게 다 해보면은 100분의 1이 되고 얘는 100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S분의 10으로 앞에 끄집어 내보면은 아니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S분의 10을 곱한 거죠. 원래 S분의 10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S분의 10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P 그 다음에 이게 I, D가 돼가지고 우리가 KP, KI, KD 값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KP, KD, KI 값을 다 세팅을 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쁜 이렇게 약간 볼록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금 볼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마이너스 60으로 떨어졌었는데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뭐 쉽지 않고요. 이거 우리가 루프 쉐이핑이라 그래가지고 루프 쉐이핑. 그래서 예전에 제어기 설계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사실은 이 복잡성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뭐 어디 뭐 카이의 어떤 비행 제어 설계 이런 팀에 비행 제어 법칙 팀이라고 있는데 비행 제어 법칙 팀에 가셔가지고 뭐 이런 걸 설계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틀랩도 있고 제어기를 설계하는 많은 툴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PID하고 이 보데 플랫하고의 어떤 관계, 그죠?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제어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게 이 보데 플랫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직관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있어야지 또 컴퓨터 툴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큰 방향을 정할 때, 제어기 설계의 큰 방향을 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경시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써놨지만은 역시 스테빌리티 체크 하셔야 됩니다. KP하고 KD, KI가 이렇게 세팅이 됐을 때에 LHP에 다 폴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KP하고 KD에 대해서 KI 값이 이렇게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보통은 폴 한두 개가 RHP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은 쓸 수 없는 그런 제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박스 A하고 박스 B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요구사항이 상당히 좀 심하다. 좀 심한 그런 요구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박스 A하고 박스 B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스테빌러티도 만족시키면서 바로 이 박스 A, 박스 B를 피해가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만족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그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설계 조건이 좀 강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PID 설계를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실제에 가까운 그런 그 요구 조건은 숙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그 방금 전에 했던 이 PID 제어기 이제 설계를 하시고요. 근데
이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 이게 정상 상태의 오차는 이만큼보다 작다고 하시고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의 오차는 원래는 0. 원래는 얼마였었습니까? 원래는 0.1이었는데 정상 상태 오차는 조금 더 강하게 했습니다. 0.1이 아니고 0.1보다 더 작게 해서 저주파에서의 요구 조건은 조금 더 강하게 했고 0.0316으로요. 하지만은 이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에서의 요구 조건은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아까는 10 라디안 퍼 세크보다 큰 것들은 다 노이즈로 취급을 했는데 지금 100 라디안 퍼 세크로 했습니다. 100 라디안 퍼 세크를 초과하는 그런 노이즈, 그런 신호들, 그 신호들을 노이즈로 간주하고 그 노이즈는 마이너스 40데시벨의 어떤 감쇄비를 가지도록 여러분이 PID를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설계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마 대부분 못 하실 거고 해서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인데요. 매틀랩 M 파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틀랩 M 파일을 보시면은 여기에 KP, KD, KI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여러분이 바꿔가시면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이 선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지 이렇게 관찰하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세팅을 딱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시면서 이 값들이 이 박스 A, B를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를 이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박스 A하고 박스 B의 사이즈는 지금 바뀝니다. 이는 정상 상태 오차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 영역에서의 어떤 설계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스 A하고 박스 B를 이제 바꾸시고 그 바꾼 그 박스 A하고 박스 B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제 그걸 KP, KD, KI 값을 바꿔가면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틀랩을 실행시키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뉴 스크립트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M 파일 에디터가 나옵니다. M 파일 에디터가 나오고 이걸 누르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공란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 그 에디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이 run 이거 누르시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가지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그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건 아니고요. 이걸 그립니다. 이걸요. 지금 이 파란 선을 지금 이 보데 플롯 이 그래프 이 틀에다가 이 파란 선을 그리게 되는데 박스 A하고 박스 B 제가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다 손으로 지금 그린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 인서트 들어가 보시면은 인서트에 이제 뭐 이렇게 선을 집어넣고 텍스트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활용해 가지고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이 그림 틀을 제가 이 피겨 파일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과제 그 붙임 파일을 보시면은 제가 이 M 파일하고 이 피겨 파일을 전부 다 제공을 이제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 A, B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지금 이 M 파일에서 그린 M 파일 이 명령어들 있죠. 이 명령어를 실행시킴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지금 파란색 선. 그러니까 이 LJ 오메가의 그 크기, 이 보데 플롯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저주파하고 고주파의 요구 조건이 만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KP, KD, KI 값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박스 A, B 요구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있느냐 안 시키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박스 A하고 박스 B의 크기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그림 그 윈도우에 이 삼각형 이 화살표 옵션이 있습니다. 화살표 옵션을 클릭하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제가 이 그린 이 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여러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박스의 사이즈를 이거 누르시고 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KP, KD, KI 값을 적절히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런해서 이 그래프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매틀랩 파일 설명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 W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오메가입니다. 이게 주파수 영역을 지금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면요. 오메가가 있는데 이 오메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는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3, 10의 3승까지 변한다는 얘기고요. 뒤에 100은 뭐냐면은 이 사이에 이제 주파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주파수가 지금 0.01부터 지금 이렇게 1000까지 있는데 이 사이에 주파수 샘플 100개를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고 나면 오메가가 이제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0.01 최초의 값은 0.01이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뭐 이를테면 0.1 그다음에 0.5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까지 가게 됩니다. 이 전체의 개수가 100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주파수 벡터를 처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이 명령어는요. 이 두 번째는 KP, KD, KI 값을 세팅하는 곳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이 다섯 번째는 지금 이렇게 퍼센트 쓴 것들은 다 이게 주석입니다. 주석이기 때문에 이건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각각의 지금 이 명령어들에 대한 의미를 지금 달아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G 매그가 있고 D 매그가 있고 L 매그는 G 매그하고 D 매그를 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룹 게인이라는 것은 G하고 D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 G 매그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원래 S의 제곱분의 1이었잖아요. 이게 S의 제곱분의 1이었습니다. G가. 그래서 J 오메가니까 이렇게 J 오메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제곱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을 쓴 건데 앞에 있는 ABS는 이제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절대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값이고 다만 이 특이한 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이 찍혀 있는 것은 벡터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W에 그냥 제곱했으면 될 텐데 W 도트의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W가 아까 제가 벡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가 이를테면 이런 벡터고요. 뭐 1, 2, 3이라는 벡터고. 근데 내가 W 제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1, 2, 3이라는 걸 제곱한다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벡터를 제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W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은 이 매틀랩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1, 2, 3하고 여기 1, 2, 3이 있는데 이 곱하기를 하는데 이 엘리먼트 와이즈로 그러니까 이 요소들끼리 곱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1하고 2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2하고 2 곱해서 4 쓰고 3하고 3 곱해서 9를 쓰라 이 얘기입니다. 이 점을 찍으면 이 점을 안 찍으면은 매틀랩은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건 뭐 계산할 수 없다.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을 찍어가지고 벡터하고 벡터들 사이에 곱셈을 하는데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유로 지금 이 앞에 나눗셈 앞에다가도 점을 찍었습니다. 벡터의 나눗셈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벡터 앞에 점을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벡터 안에 들어있는 각 요소들의 뭐 역수를 취해라 이제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매그니티드는 이거 PID 제어죠. PID 제어가 KP 더하기 KDS 더하기 KIS 이겁니다. 그래서 이 S 자리에다가 이렇게 J 오메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DJ 오메가를 만들고요. 근데 크기니까 이렇게 앞에 이렇게 ABS 붙이고요. 그대로 썼습니다. KP 더하기 KI 곱하기 J 오메가 KD 곱하기 J 오메가 그다음에 KI 곱하기 1을 이 J 오메가로 나눈 거. 역시 앞에다 이렇게 도트를 붙인 이유는 벡터의 역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L은 이제 G하고 D를 곱하는 건데 G도 벡터고 D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앞에 곱하기 앞에다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L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우리가 X축, Y축이 둘 다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로그라는 이 매트랩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X축도 로그 스케일을 쓰고 Y축도 로그 스케일을 쓰라 뭐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X축은 W, 이 오메가 이거고요. 이 오메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지금 이 L 매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이름을 라벨을 이렇게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 그 다음에 Y축은 매그니튜드 크기라고 하고, 그리드 온은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리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드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홀드 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홀드 온은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홀드 온을 하지 않으면 매트랩은 여기 있는 것을 싹 지워버립니다. 이 지금 기존에 그렸던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렸던 거하고 지금 그린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래프를 지우지 말고 지금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그런 명령어로 홀드 온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시스는 뭐냐면은 X축과 Y축의 그 지금 좌표 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X축의 하한, 이건 X축의 상한, Y축의 하한, Y축의 상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10의 3승까지 그리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10의 3승까지 그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10의 마이너스 6승부터 10의 4승까지 그려라라는 얘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부터 10의 4승까지 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제 보데 플랫인데 여러분이 지난번 숙제에서 이렇게 보데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하고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이 M 파일은 보데 플랫을 실제 구현한 그런 이 구체적인 그런 명령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매트랩을 사용하는 그런 스킬을 얻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박스 AB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PID 제어기 설계를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